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오늘은 ROTC 출신들이 왜 장기가 되기 힘든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소개드릴까 합니다. 군대에서 장기란 ROTC나 3사관학교 출신들은 2년 4개월, 6년 4개월씩 해서 단기 복무자, 중기 복무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군생활의 뜻이 있는 장교들에게 매우 장기 복무는 중요한데요. 이유는 장기 복무가 돼야 계속해서 군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군대에서 나오는 각종 혜택, 예를 들면 어학교육, 영어반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의 석사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 복무자에 한해서만이죠. 그렇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장기 복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고 장기 복무가 되기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차, 2차 장기 지원에서 떨어졌고요. 3차 때 대위 때 3차 장기 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사령부에서 1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장기가 된다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 군복무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터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직접 군 생활을 하면서 ROTC 출신들이 왜 장기 복무가 되기 매우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전방에 있는 보병부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대가 약간 다르면 약간씩 더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관을 하고 나면 보병 같은 경우에는 소대장으로서 1년간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소대장으로서 1년 임무를 수행하면 2년차 때 이제 대대의 작전장교, 정보장교, 인사장교, 본부중대장, 아니면 계속 소대장 하는 임무로, 즉 보직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1차 장기 선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장기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본에서 사단에 위임을 하게 되고, 사단에서 연대에게 각 한 명씩 공석을 줍니다. 즉 이 말은 연대에서 한 명씩 장기 복무자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대의 초임소대장이 대략적으로 5명에서 6명 정도가 부임을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 장기 복무자는 대략 50% 정도가 되는데요.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장기 복무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가 3개 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 복무 희망자가 각 대대별로 3명 내지 4명이면 3개 대대가 있으면 총 장기 복무 희망자는 9명에서 12명 사이가 되겠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1년 차에 장기 복무자가 될 확률은 결국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10%가 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10%보다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대대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의 장기 복무자가 있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연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3명에서 4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대대에서. 즉 A, B, C, D라는 소대장이 있을 경우에 지휘관 판단하에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대에 보고를 하는 거고, 대대에서 1순위를 받으면 또 각 연대별로 3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이 3명의 1순위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대에서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연대에서 1순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대대에서 1순위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 복무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임관할 때 우선 성적이 상이 되는 게 좋고, OBC 초급반에서 성적은 반드시 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체력 검정이라는 걸 받는데, 이때도 체력은 반드시 올특급을 받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인명사고, 보안사고 등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 그리고 각종 대대 참모들로부터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만 대대에서 자연스럽게 1순위를 받을 수 있고, 그 1순위를 받아서 연대에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대대장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연대에서 1순위를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성적을 상을 받아야 되고 특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차 불합격한 인원들에 대해서 이제 2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2차 선발부터는 육군본부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연대나 대대가 아닌 조금 더 수많은 경쟁자들과 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뭐냐? 그만큼 장기 복무가 되기 더 힘들다는 뜻이죠. 이때는 이제 대대뿐만 아니라 좀 더 상급 부대인 연대나 사단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내가 1순위를 받고 장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단 또는 연대의 주요 핵심 보직을 반드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에서 눈에 띄게 밀어줄 수 있는 보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색소대장입니다. 수색소대장은 2년차 보직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보직이라고 봅니다. 연대장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연대 주요 간부들과 지속적인 상황보고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에서도 주요 수색소대장들의 임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내가 전방소대장이라면 반드시 수색소대장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수색소대장이 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대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직 그리고 가장 힘든 보직 작전장교를 반드시 하길 바랄게요. 작전장교는 대대 모든 업무를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정말 고된 보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대장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항상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수색소대장이 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작전장교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꼭 작전장교라도 해서 다양한 경험들 쌓고 2차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2차 때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용소대장들은 이제 OAC를 입교하게 되는데 OAC 때 3차 장기 복무 지원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OAC 마치고 중대장으로 와서 3차 장기 복무자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3차는 내가 중대장을 갔는데 옆중대장 또는 옆대대 중대장들 동기인데 둘 다 장기 복무자가 안 됐으면 이들 또한 또 다 경쟁자인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다 뽑는 게 아니라 한두 명만 뽑기 때문에 정말로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늘구멍이 줄어들어서 더욱 힘들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ROTC 출신으로 장기 복무가 된다는 건 매우 쉽지 않아요. 장기 복무는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걸음마 단계인데 이마저도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어도 위태로움은 없다. 즉 내가 장기를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6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경험들을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어려운 장기 복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관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 어학 점수를 고득점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초임장교 임관은 매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기가 끝난 12월부터 3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한 2개월 정도가 시간이 비게 되는데요. 이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해서 어학 성적을 꼭 만들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토익 점수인데요. 토익 점수는 900점 이상을 받아놓으면 상당히 군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임관 후에 그러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토익 900점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인사, 자력 기변을 해놓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력 기변을 해놓으면 내 이제 군대 인사 기록부에 어학 점수 900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어학 점수 900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군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 어학 점수 높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인사 기록을 봤는데 이 사람은 900점 이상이 있네 하면 자연스럽게 눈이 띄고 군대에서도 이런 인재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학군단 동기인 형이 있었는데요. 이 형님께서 임관 성적이 1등이셨어요. 학교 1등, 전체 성적 1등, 즉 ROTC 중에 군번이 1번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 형님께서 토익 점수가 950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와 옆부대였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은 군의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군의관에 합격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군의로 전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은 소대장도 안 하고 중간에 이제 군의 교육을 받으러 대학교에 가서 현재는 군의관으로서 군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저와 아주 친한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군단 1년차 윗선배였는데 이분도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토익 점수 항상 잘 만들어 놔라. 그때 당시 그 선배님께서 토익 점수가 900점이 넘었었는데 이분도 중기복무자로서 1차, 2차 때 장기에 떨어졌습니다. 장기에 떨어지고 이제 군대의 마음을 접을 찰나에 3차 시즌 때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TF 본부를 만드는데 이때 자원 중에 토익 점수 900점 이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딱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선배를 보직을 그쪽으로 데리고 왔고 거기서 장기가 돼서 아직도 열심히 군생활을 잘 하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임관 후에 OBC라는 초급반을 입교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성적을 상을 받도록 합니다. 이 OBC 성적이
실질적으로 장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할 때도 OBC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을 경우 나는 장기 1차, 2차 내에 되겠다는 걸 포기를 하시는 게 좋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넘어갈 때도 1차 진급은 깔끔하게 접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OBC 성적에서 상을 받는 건 중요하고요. 일례로 제 동기들 중에서 1에서 2차, 그리고 늦게는 3차 안에 장기가 된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성적이 OBC 성적이 다 상이었고요. 제가 모셨던 지휘관들 중에 1차 진급, 즉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셨던 분들 보면 다 OBC 성적이 상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대에 갔을 때 지휘관의 눈에 반드시 띄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각 참모들한테도 눈에 띄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조직 어딜 가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만 해라. 하지만 저는 장기 복무를 위해서라면 이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간만 하면 절대 사람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눈에 띌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눈에 띄게 임무 수행을 해서 내가 군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휘관으로부터 지휘 추천 1순위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중대회 소대장 2명이 장기 복무 희망자입니다. 둘은 동기예요. A와 B가 있는데 지휘관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눈에 띄는 사람을 대대에 1순위로 보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서 눈에 띄지 않으면 과연 내가 1순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눈에 띄고 조금 더 임무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대장이 1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항상 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두에서 열심히 군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금 말씀드린 3번 항목과 조금 비슷한데요. 어디 가서든 항상 내가 장기 복무를 희망한다고 어필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초임장교로 군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정말 귀가 닳도록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세요? 장기 할 거니? 장기 복무자냐? 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이때 자신 있게 저는 장기 복무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뜻이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강하게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상급자들이 이 친구는 장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열심히 잘 눈에 띄게 군생활을 하는 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눈에 띄고 내가 원하는 군생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는 중기복무자로서 전역을 해서 지금 장기복무를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과연 저대로 제 의사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장기복무의 1차든 2차든 3차든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을 때 잘해서 눈에 띄는 게 어딜 가든 추천순위 1순위를 받는다는 건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너무 장기를 위해서 군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군생활을 잘 할 때 내 밑에 있는 병사들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간부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들과 원만한 관계도 항상 잘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높은 이상만 바라보고 밑에 부하 조직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장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를 잘 잡을 수 있는 멋진 장교가 되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조금 더 우리 후배님들 위해 현실적인 군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